1992年、北朝鮮の核開発をめぐって朝鮮半島は深刻な緊張状態にあった。 북조선에서 이미 핵을 가졌습니다. 북한 권력층으로 침투해 그들이 어떤 일을 일으킬지 알아봐줘야겠어. (96년) 여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에도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대북 제재 이런 게 이제 좀 시작이 됐던 분들이 있는데, 그때가 김영삼 정부 시절인데 그 민간 교류를 금지했어요. 그 당시에 워낙 그 북한의 신강량이 심각하기 때문에 인도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대기업들이 중국에서 중국산 밀가루를 사서 북한으로 넣어주는 이런 사업들은 용인을 해줬어요. 그게 이제 정부에서는 민간의 교류를 금지하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극비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알게 돼가지고 보도를 이제 하려고 했어요. 그때 정부에서 이제 그걸 알게 돼가지고 시사람들이 보도한다는 것을 그걸 못하게 막은 거예요. 당시 야당 쪽에 그 당시 이제 정동영 씨가 그 당시 대변인이었는데 정부가 이제 거짓말을 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문제로 삼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사회 이슈화가 되니까 청와대에서 그 당시 비서실장이 시사저널을 보수를 한 거예요. 출판물에 의해서. 국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고, 저희는 보도는 안 했지만 알게 된 거죠. 그때 박혜서 씨가 대북 공작원 하던 시절인데 그 보도를 보고 저희 시사저널 편집국에 전화를 해서 시사저널이 원래 보도하려고 했던 게 맞다. 용기를 잃지 말고 소신을 갖고 계속 취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온 거예요. 당연히 기자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저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양반이 안기부 공작원이었어요. 근데 공작원은 자기 신분을 위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아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 광고 기획사의 전무로 위장 취업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추진하고 있는 대북 공작 중에 하나가 그게 북한에서 광고를 찍는 거였어요. 한국 광고회사 북한에서 광고를 찍는다라는 것을 그 당시 처음 보도했었거든요. 베이징에서 북측 인사들하고 한국 측 관계자들이 만나가지고 광고에 대한 계약을 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광고주로 해서 애니콜이라는 그 휴대폰 광고를 그 당시 북한에서 찍기로 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지금 가운데 여기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박혜서 씨죠. 그 당시 공작원 시절에. 그 당시까지 물론 박혜서는 신분이 공개가 되지 않았었죠. 북한으로부터 이제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97년 3월달에. 그다음에 저는 이제 취재하기 위해서 이제 초청장을 받은 거죠. 북한에 가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그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광고를 북한에서 찍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흑금성 공작의 전모가 담겨있는 이대성 파일이 공개돼 버렸어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사람 신분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 아니에요. 공작원이 자기들하고 거래를 했고 광고를 찍으러 오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취소됐고 갈 수도 없었죠. 왜냐하면 가면 잡힐 텐데. 네, 그래서 그 광고상이 무산된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당신은 이제 신원이 공개가 됐으니까 공작원이라는 게,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사업과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개를 하자, 인터뷰를 통해서 암호명 흑금성 부품 공작의 전모를 밝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동안에 북한에 가서 찍었던 이제 5.1 경기장에서 만내원에 찍었던 사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광고사 진행할 때 모습이라든가, 그 다음에 북한의 식당에 가서 뭐 노래하고 이런 개인적인 장면, 이런까지, 그 다음에 이건 올림픽 그 유도 영웅 개순이 만났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공개를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제가 언젠가는 기록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아까 광고 사업이 결국 그때 무산됐잖아요. 그때는 무산됐는데 영화에 나오는 리철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리철하고의 그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리철이라는 사람이 계속 그 대담 사업을 하고 있었고 결국은 나중에 이효리를 모델로 해서 광고를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찍었죠. 그때는 북측은 조명이라는 그 인민 배우하고 해가지고 두 사람이 그 광고를 찍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이미 이 사람은 공작원이 아니잖아요. 대북 사업가로서 그걸 진행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공작원 시절에 했던 유사한 그 합의를 한 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걸려든 거예요. 이명박 정부 시절인데 2000년 5월 29일 날 집에서 긴급 체포가 돼가지고 6년형을 선고받고 2016년 6월 1일 날 나왔어요. 6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가 그 공작원으로서 살아왔던 것, 그 다음에 신분이 공개되고 나서 대북 사업을 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일지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 저한테 계속 보내줬거든요. 이렇게 해서 출소를 하자마자 이걸 토대로 해서 나와 관계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책을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이 들어왔고 저 자신 또한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내막을 어딘가는 책으로 좀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작업이 된 거죠. 제 책은 99% 사실인데 영화는 거의 한 80%는 허구인 거예요. 큰 스토리 전개 자체야 뭐 사실이지만은 영화에서는 사실 굉장히 그 애완견 그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 있는데 실제로는 김정일이 그 애완견을 집에서 그 집무실이나 여기서 키우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직접 만나서 그 김정일이 했던 이런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다 허구죠. 물론 한 번 만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아무래도 이제 기자다 보니까 뭐 사실을 중시하는 영화로서는 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현재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실히 좀 반영을 하면서 분단된 그 남북한 주민들한테 약간 울림 주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 영화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한 10월 그 무렵에 9월인가 10월인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는데 윤정민 감독이 이제 저를 보자고 찾아왔어요. 제가 그 팟캐스트에 출연해가지고 흑금성 스토리를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듣고 나서 그래 이게 바로 영화야라고 하면서 이제 그 영화를 만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저하고 이제 한 2번 정도 만나서 얘기를 했고 2016년 6월 1일이면은 박지선 씨가 출소를 하니까 직접 본인한테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서 시나리오를 작업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박지선 씨가 6월 1일 날 출소하고 나서부터 서로 만나고 이러면서 얘기하고 송정민 씨도 박지선 씨랑 같이 골프도 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역할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교감 뭐 이런 게 이제 있었죠. あるスパイが見た驚愕の真実工作ブラックヴィーナスと呼ばれた男